강남 200억 신축 건물주가 됐다고 합니다. 네, 한티어 인근에 네. 그런 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신축 건물로 잘 지어지긴 한 건물이긴 합니다. 최근에 임대를 맞췄다고 한 얘기가 있긴 하죠. 이게 지금 4인으로 공동명의로 하고 했거든요. 명의죠. 네, 들리는 얘기로는 NI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맞췄다고 합니다. 높게 잘 맞췄네요. 하지원 씨입니다. 평당 가격으로는 한 2억 3천에서 4천 사이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건물인데 왜 지금 파셨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차익은 얼마죠? 한 68억 정도 되려나요? 세금 떼고 70억의 네, 70억? 차익이 생긴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잘 투자하신 거네요. 반갑습니다. 삘님 반상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제 25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면 옆에 보면 또 원래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시다가 새로운 우리 팀장님이 잠깐 계셨는데 우리 고전 팀장님이 지금 이집트 여행 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유능하신 팀장님을 한번 모시고 왔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재현 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빌딩 방상에 들어오고 싶어서 진입장벽이 좀 있는데 자리를 꿰차겠다. 그 기회를 네. 놓치지 않으려고 네. 빠르게 이제 이사님한테 하고 싶다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네. 권윤범 팀장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영범 팀장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영범 팀장이 저희 회사 내에서도 매도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매도 컨트롤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시는 팀장이다 보니까 최근의 분위기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지금 모시고 온 입장이다 보니까는 오늘 이렇게 한 해를 좀 잘 촬영하고 자리를 좀 차지? 고전 팀장이 없는 사이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니 이번에 좀 잘 찍어보면 좋겠다 생각으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빌딩 인사이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식은 네. 이 명동 같은 상업시설에 호텔 지으면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명동이랑 뭐 여의도, 테헤란로 뭐 인근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다 완화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호텔이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이 아무래도 예전에는 항상 이야기했던 건 유동 인구들이 증가하는 폭들이 관광객들로 많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디 가서 노세요 요즘 영범 팀장은? 저는 요새 종로 쪽 많이 가죠. 네, 맞습니다. 가면은 유동 인구가 좀 전년 대비 좀 어때요? 최근에도 이제 뭐 야외나 포들이 이제 활기를 치는 곳이어서 유동분들은 작년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관광객들도 이 노포도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터전상가잖아요. 사실 네네. 종로 같은 경우에도. 근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강북에서 다 네.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강남은 솔직히 잘 없어요, 요새. 실제로 약속 같은 게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어때요? 윤광희 팀장님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속을 좀 강남으로 잡는 네. 편이긴 하는데 왜냐면은 또 중간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좀 강남 쪽이 그래도 편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네. 신분당선 중심으로 좀 많이 네. 약속이 잡히긴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명동의 상업 호텔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도 도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 추가적으로 또 국내에서 부산이나 우리 남부권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용적률 1.3% 300까지 준다 그러면은 사대문안 안쪽이잖아요. 명동은 그래도.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영등포는 800%잖아요. 또. 그러면 그 1000% 넘게 짓는 거네요. 거의 뭐 1000% 네 가까이 1000% 좀 네, 넘는 네, 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연면적이 증가하니까 연면적이 한 100평만 증가해도 100평 땅에 지금 이제 원래는 우리가 800% 그러면은 거기서 증가되게 되면 한 1000평 네. 네. 더 짓는 거고 네. 그러면 200평 정도 더 짓는 거네. 네. 200평이라 치면은 지금 NI를 10만 잡아도 네. 네. 그럼 2천만 원 증가. 맞아요. 맞습니다. 2천만 원을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은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지. 거의 네. 3%대만 해도 그게 뭐 80억 늘어가는 거예요? 말이 임대료지 직접 운영한다고 치면 더 큰 수익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연면적이 200평 증가하는 그러면 6평 정도로 빠진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객실이 한 30개 이상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객실 30개당 방당 한 150만 원만 잡아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매도자분들이 요즘은 스탠스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예전보다 콧대가 좀 올라가셨다. 그쵸. 원래 예전 같으면 이 가격으로 좀 내려주세요 하면은 좀 버티다가 좀 내려주는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네. 지금 좀 더 버티시죠.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는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올랐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도 네. 건물주이시다 보니까는 솔직히 급한 상황 아니면은 요새는 싼 금액에는 매각을 안 하시려고 하시죠.
그렇죠. 사실 좋은 물건일수록 좀 버티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더 개발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들도 와서 활성화되면 돈도 많이 쓰실 거고 그러면 좀 자본이 흘러가는 거고 그러면 또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상권에. 네. 네. 그러면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네요. 외국인 관광객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 평당 가격으로는 서울시 내에서만 평당 가격을 좀 버티기가 좀 어려우니 네.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네요. 이 지역을 좀 고객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음 기사 또 혹시 있을까요? 미국이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 실제로 다 했고. 근데 앞으로도 금리가 뭐 인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최근 또 기사를 보니까 네. 너무 안 좋다고 해요. 고용시장이. 그쵸. 그래서 금리가 이제 못 내린다 안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고용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에서는 내년에는 1회만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연준 의장을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파월에서 네. 바꾸려고 하죠. 파월에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파월에서 바꾼다고 하면은 적어도 1회 이상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트럼프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또 내년에 네. 중간 선거죠. 내년이 중간 선거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 여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금리 내려가는 것도 영향을 좀 주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는 그 미국에서 이제 원래 연준에서 돈을 받아갈 때 그 제한선을 뒀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좀 풀어놨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돈이 풀리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맞습니다. 그 돈이 풀린다는 거는 뭐 좋은 시그널도 있고 나쁜 시그널도 둘 다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장에 또 타격을 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 좋은 쪽으로 네. 긍정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또 나쁜 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미국 금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봐서 우리 그래프로 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원래 우리가 3.5%일 때는 거의 2% 넘게 차이 났던 시절이 사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2%에서 1.25까지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네. 실제로 0.75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네. 0.75라고 치면은 대출 금리가 예를 들면 4% 받던 거를 3.25 받는 거랑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단순히 계산한다 그러면 네. 어때요, 사실은? 방금 좀 전에 이제 연구원 팀장이 제가 이야기했던 건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조금 올라갔잖아요. 네. 한 2분기 때보다 나가는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가서 나가긴 했잖아요. 요즘 대출은 금리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3% 중반에서 4% 초반 정도로 보시는 게 안정적으로 좀 보시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객 진행 매수 진행하시잖아요. 네. 금리 안내는 어느 정도로 좀 안내하고 저도 태한 팀장님처럼 이제 3% 중반대 신용에 따라도 다른데 그쵸. 네, 원장님이면 3% 중반대를 말씀드리죠. 3% 중반대. 네.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4%. 네. 딱 요 정도가 미니멈하게 네.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이런 것들이 좀 거래가 최근에 많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거래됐고. 네. 수익이 나온 건물들이 예. 잘 안 팔세요. 또 좀 확실히. 서울에는 좀 희귀해졌어요. 그쵸. 네. 연초보다 물건이 소화되는 양이 좀 줄어드는 느낌. 네. 이 최근 4분기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수익 나오는 건물들이 이제 또 대출이 어느 정도 더 잘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건물들이 빠르게 소화되다 보니까는 현재 또 찾으시는 분들은 또 수익형을 찾으시잖아요. 많이들 검토도 하고 네. 계시죠 이제.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좀 변경되는 네, 맞아요. 상황들이 좀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 권영범 팀장님이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금리가 어쨌든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금리지만은 내년 초 되면은 3% 초중반에서 대출 나간다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거래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빌딩 반상에서 이번에 3주차에 하셨을 때 우리 지점장님 모시고 한번 네, 이야기 네, 드렸잖아요. 네, 네.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던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그냥 금리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금리 시그널이 좀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좀 투자자분들이 정말 오로지 그냥 금리 레버리지 확 당겨서 시세 차익만 보고 가겠다. 약간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좀 평균적으로는 그런 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그래도 받쳐주고 그 받쳐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이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긴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네.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수익이 나와야지만 해주니까 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는 결국 PF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부실채권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은행에서 좀 까다롭게 보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렇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드렸지만 결국은 공실률이 좀 높아진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건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했던 건물들에서 나오는 네.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보시는 네. 영향이 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네.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실사용자가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원장님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좀 네. 캐시플로가 워낙 좋은 분들은 네. 지금 시장에 사기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네. 아직까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가격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저희가 이제 다음 회차에 좀 촬영할 때는 그래서 내년 전망까지도 같이 하면서 이런 금리 영향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어지는 기사긴 한데요. 네네. 이 유동성 때문에 환율이랑 집값이 뛰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풀리니까 이제 시중에 이제 현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른 영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초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 아파트,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빌딩, 부동산 대표적일 수로 볼 수 있겠죠. 주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부분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네. 네. 대부분마다 상승률이 굉장히 폭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른 것만 올랐다. 맞아요. 맞아요. 주식 가지고 오시는 분 주식 하세요 혹시? 네, 저는 좋아합니다. 주식 하세요? 네. 빨간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원래 한국 주식을 했다가 네. 미국 주식으로 이제 네. 갈아탔거든요. 예.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득을 많이 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오. 봤었었는데 그대로 다 잃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 같은 거 넘어가면서 네. 그런 영향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른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네. 한국은행 총장에서 환율이 오른 거는 서학개미의 영향이 네. 크다라는 네. 식으로 말씀을 네. 하셨죠. 그분도 아마 미국 투자하시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았는데 사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빌딩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른 건물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성수동 얘기하겠죠. 아, 이게 좀 이어서 좀 연결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성수동 보세요. 압구정 로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억, 5억 누가 갈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평당 2억 찍을 때만 해도 야 끝났다 이제 네. 이런 생각들 많이 가졌지만 지금 4억 찍고 뭐 5억 가려고 하고 네. 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때마다 가지만 또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안 오른 지역도 꽤 많아요. 네. 강남도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뭐 예전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들도 저희가 보고 오히려 더 안 좋죠. 네. 네. 지역적 편차가 엄청 네. 강하죠.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1년 전에 이야기했던 똘똘한 한 채 아파트 네. 이야기했던 게 지금 똘똘한 빌딩 한 채 네. 이렇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흘러갈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안 되는 지역들은 이제 좀 투자를 좀 멈추시고 되는 지역에 계속 올라갈 지역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명동이나 영등포 지역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지역들을 조금 더 상권 좋은 쪽에 투자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이제는 트렌드에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좀 나오는 물건 이야기했던 그런 물건들은 매도자도 계속 버티시잖아요. 네. 이렇게 네. 되시니까. 네, 파실 이유가 없으시죠 수익이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 물건들을 좀 더 이게 내가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제값을 네. 주고 또 내가 더 높은 금액을 팔 수 있는 수익 나오는 물건들로 네. 가는 경우들이 이런 것들이 유동성에 포함되는 것 같다. 기사는 우리가 좀 다 봤나요? 그 배치동 하나 있는데 네, 보시죠. 그 어떤 기자분이 쓰셨는데 잘 쓰셔가지고 김재환 씨랑 최은성 씨가 있는데 저는 야구를 잘 몰라요. 이거 이 야구 선수인데 강남 200억 신축 건물주가 됐다고 합니다. 요게 저는 사실은 쇼츠를 좀 봤거든요. 네.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해요. 야구 네. 좋아하세요?
네, 제가 어디 팬이세요? 저 삼성입니다. 아 저도 삼성. 아 그래서 섭외하셨구나. 기업 연고. 네.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삼성이 내년에 좀 대권 주자로 나올 건데 최근에 사실은 좀 김재한 선수가 좀 이슈가 있었어요. 원래 두산의 야구 선수였는데 사실은 두산에서 좀 풀어주는 계약을 해놔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요게 뭐 두산의 프랜차이즈 선수였는데 자기가 조금 더 타격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구장으로 이적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흘러 나오면서 SSG 랜더스로 이적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최은선 선수는 원래 LG에 있다가 FA 대박으로 이제 하나로 이적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한 선수도 FA 제가 알기로는 110억대의 FA 대박 나셨고 마찬가지 최은선 선수도 한 90억 이상 와. FA 대박으로 치신 걸로 알고 있고 건물 살만하네. 네, 할만하네. 이제 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조금 앞에 설명을 좀 해드리고 기사는 어떤 내용이실까요? 아니 기사 제가 이제 기자분이 좀 잘 썼다고 느낀 게 예. 이 등본을 보통 이제 잘 안 떼어보잖아요 기자님들은. 그렇죠. 네. 다 떼어보고 뭐 채권 최고액도 확인하고 오. 시설자금 대출까지 얼마나 야.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셨더라고요. 네네. 뭐 취등록세, 중개 수수료까지 다 해서 일단 원가 계산은 본인이 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네. 그래 잘 썼다. 요 기사는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기사님 저희가 좀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저희가 주소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거래된 건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티어 인근에 네. 있는 그런 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신축 건물로 잘 지어지긴 한 건물이긴 합니다. 최근에 임대를 마쳤다고 한 얘기가 있긴 하죠. 네. 지금 소유는 어떤 소유주로 하셨나요 혹시? 이게 지금 4인으로 공동 명의로 하고 했거든요. 네 명이서. 네. 뭐, 법인을 출자를 안 하시고 이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냥 개인으로 각각 하셨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공투하시는 거면 그냥 법인 설립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본인들이 돈 쓰기 편하니까 아마도 네. 뭐 그러신 것 같은 그러셨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옹범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10명 보면은 대부분 다 법인으로 하시잖아요. 네. 개인으로 4명이서 했다고 하는데 돈 쓰기 편하기 위해서 법인을 이제 만들면은 입출금이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다 장부상 남겨야 되는 돈들이 많으니 또 그거밖에 있지 않나. 저는 기사 보면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내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억을 넘기기 위해서. 증여를 와이프분이랑 할 수 있잖아요. 네네. 6억 정도를 각각 6억씩 넘길 수 있으니 네. 네. 그게 조금 포인트로 잡으셔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법인으로 해도 똑같지 않나요? 현금으로 주식으로 주실- 이렇게 하면은 주실 수 있긴 네. 한데 그렇게 해서 뜰수 이제 있는 매각까지 분들. 아.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지분별로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네. 아내분도. 네. 그 아내분들을 좀 생각하는 로맨리스트? 근데 이분들은 자녀분들이 없나 봐요. 그냥 자녀분들 안 끼고 하신 네,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분들 좀 그렇게 건물도 네. 신축까지 해서 임대도 맞췄으면 아 신축을 직접 하신 거세요? 네 신축하신 거예요. 매입하셔가지고. 매입하자마자 신축한 거예요. 주택인 상태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좋은 케이스가 나온 것 같고 임대차까지 잘 맞추신 케이스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건물들을 어쨌든 임대는 그래도 어느 수준으로 맞춘지는 저희가 좀 알긴 좀 힘들고 들리는 얘기로는 한 NI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맞췄다고 합니다. 높게 잘 맞췄네요. 제가 이제 좀 이야기 드린 스포츠 스타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건물 투자하시는 건 전 좋은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초의 이런 분들 뭐 이승엽, 박찬호, 뭐 1세대 투자자분들 계시고 하시면은 지금 워낙 메이저리그로 가셨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의 연봉이 또 굉장히 하고 최근에 김하성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 네네. 봤어요. 네. 와. 혹시 나는 혼천사 봤어요. 그냥 또 멋있더라고 엄청. 보셨나요 혹시? 보다가 돌렸습니다. 시그니엘 딱 기분 안 좋아서. 네, 저도 그 집 보고 시그니엘에 딱 네. 3개월 사는 그 네, 집 네. 딱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거죠. 지금 환율이 거의 1,470원이잖아요. 네. 네. 이번에 1년 재계약을 했는데 2천만 달러로 계약했거든요. 근데 1천만 달러. 예전에 2천만 달러면은 우리가 1,000원이라고 하면 2,200억이에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지금 300억이란 말이에요. 와. 그래서 단순 계산한 거 보니까는 야구 선수들은 한 번에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10개월치로 나눠가지고 그 10개월치를 월별로 받는 분도 계시고 한국 프로 야구 선수들은 아니면은 월급으로 받는 분 아니면은 주급으로 받기도 하거든요. 미국은 약간 주급 체계로 하는데 2주당 받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와요.
김하성 씨가 받는 금액이 세금 떼고 2주에 12억씩 받아요. 2주에 한 번씩 로또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또 건물 사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렸냐면은 야구 선수분들이나 혹시나 이게 투자자분들이 저희 좀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좀 드릴 수 있으니 저희한테도 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잘 드릴 수 있다. 네. 네. 이 빌딩 발행을 좀 찾아달라. 네. 저도 이 야구 선수 얘기하다가 제 고객은 아닌데 네. 한 달이 건너서 이제 네. 알던 고객이 이제 이종범 씨더라고요. 어. 현금으로 이제 네. 주택을 매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 100억까지 보시더라고요. 아, 현금으로. 원래 건물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아예 이제 넘어오셨거든요. 네. 최강야구 압구정 쪽에 이제 100억까지 건물 찾는다고 해서 어. 제가 몇 번 보내드리다가 지금 지금은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아니요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아, 나 사정이 있어. 네. 아, 네. 그러셨구나.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현금 100억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제 생각인데 이종범 씨가 찾으시는 아닌 것 같고 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이정우. 이정우 씨가 6년 계약에 1,400억 가까이를 6년에 계약을 1,400억. 아, 우리나라 최고 연봉자가 이정우 씨거든요. 이종범 씨 아들. 아마 제 생각인데 이정우 씨가 찾지 않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서장훈 씨가 건물 사실 때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희 대표님 이제 아셔가지고 근데 네. 서장훈 씨가 직접 나서진 않으셨고 서장훈 아버지 분이랑 연락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연락처가 있는데 그래서 뭐 검토를 하실 때 예전에 저기 지금 마포 소교동에 그 네네. 하신 거잖아요. 클럽거리는. 네. 네. 그때 막 진행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서 아마 자녀분 거를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좀 알아보는 경우들이 꽤 많고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이제 부모님들이 좀 나서가지고 하시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말씀 좀 그렇지만은 유진스 관련된 분이랑 좀 진행을 하다가 약간 스테이 됐죠. 그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 또 이야기하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스포츠스타들 연예인분들이 이제 빌딩 투자가 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어서 좀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성수동의 그 사례를 좀 매각 사례를 좀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윤광규 팀장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예인 누구시죠? 하지원 씨입니다. 하지원 씨.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제가 참 많이 다뤘던 건물이긴 한데 네네. 토지 면적 77평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연면적은 302평. 네,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는 185억 정도 됐고 평당 가격으로는 한 2억 3천에서 4천 사이 정도. 건물가를 빼게 되면 한 2억 천 정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준신축구 18년도 건물이죠. 네, 준신축구 건물이죠. 이 건물 어떻게 한번 보셨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건물인데 왜 지금 파셨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지금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닌데 파신 건가요? 네, 저는 좀 더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각자의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상황이라든지. 근데 만약에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러면 좀 궁금한 거는 지금 185억에 매각하셨잖아요. 얼마에 매입하셨죠? 100억이요. 100억에 매입하셔서 신축은 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냥 100억에 매입하셔가지고 네. 185억에 매각을 하셨는데 그럼 85억의 차익이 생긴 거네요? 네, 맞아요. 법인으로 네, 매입- 법인으로. 네. 그럼 실제로 차익은 얼마죠? 한 68억 정도 되려나요? 세금 떼고 70억의 네, 70억? 차익이 생긴 거네요. 거기. 네네. 네. 그러면은 잘 투자하신 거네요. 네, 잘 투자하신 거. 자기 자본이 100억개 사셨으면은 한 2, 30억 들고 매입하셔가지고 거의 300% 가까이 수익률을 내시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투자는 엄청 잘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약간 근데 공실도 사실 좀 있었잖아요. 네. 네. 소리가 좀 있다고 하면 네. 영권팀장도 이 물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주변에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팝업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네. 이 길이 연무장길 메인길 쪽은 아니잖아요.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요 길이 주동선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라니까. 그래도 여기 옆에 바로 동해 씨도 예. 건물 매입하시고 네. 또 발전을 하지 않으실까요? 길 쪽 라인이 네. 어떻게 보세요? 주동선 아닌데 네. 주변 시세가 받쳐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네. 올라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아래에 크래프톤 신사옥을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한 몇 번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매각사를 했을 때 제가 선택했던 그 63냉면 예, 건물 네, 아시죠? 네, 네. 그 건물 오는 그 길목에 있는 내려오는 코너 꺾자. 네네 코너 꺾자마자 내려오면 바로 있는 건물이에요. 맞아요. 이 길이 크래프톤 신사옥이 준공이 되면은 성수역에 내려서 거기를 도달하려면 그 최단거리 동선 상해에 위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하지원 씨 건물
같은 라인에 이미 팝업을 하고 있어요. 네. 팝업도 이미 충분히 뭐 생겨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주동선인지 아닌지가 지금 개발되는 것들 방금 크래프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그쪽이 이 블럭의 핵심적인 상권으로 끌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나머지 지금 서연무장길은 아무래도 지금 필지가 좀 작잖아요. 실은 네. 개발할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좀 작아요. 그러면은 유동 인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좀 왜 일가격에 샀지라고 고민하실 때 이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주동선으로 크래프톤 이동하는 이쪽에서 핵심 지역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길목에 있지 않나. 네. 그럼 앞으로 흐름상으로는 여기가 주동선이 될 수 있는 입지다. 네. 라는 게 포인트로 좀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한번 여쭤보는 네. 거였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하지원 씨는 몇 년 만에 버신 거죠? 5년 만에. 5년 만에 네. 70억 정도의 차액을 보셨다. 세금 다 제하고. 네. 네. 그러면 좋은 투자네요. 좋은 그 전에는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긴 해요. 네, 3년 전인가? 그때 아마 기사로 막 공실 뭐 텅텅 막 발생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서 뭐 망한 것 같다. 네. 막 이런 기사도 막 엄청 쏟아졌었거든요. 뭐든 버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투자 지나가 보면 잘했다 이야기 나오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다 버티신 분들. 네. 네. 저번에 가면 이야기 장동건 씨도 그랬고 네. 싸이 씨도 그랬고 네. 맞아요. 다 그랬거든요. 박찬호 씨, 이승엽 네. 씨도 최근 네. 몇 천억대 부자가 된 맞아요. 분들이 네, 네. 건물로만. 마찬가지로 하지원 씨도 한 3년 전에 파셨으면은 130억, 140억 요 내외에서의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으면은 뭐 좀 아쉬운 투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은 버티고 넘어오니 잘 샀구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버티는 것도 이제 입지가 받쳐줘야 되는데 네. 좀 안 좋은 입지에 버티는 거는 또 안 좋다고 또 생각하고 그 좋은 입지에 잘 버텼으니까 네. 이 정도 네, 수익이 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입지에 버티시는 거는 별로 추천 안 드려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이제 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오히려 이 거래 사례를 좀 봤는데 우리가 다음 좀 거래 사례로 비교할 만한 그러면 물건들이 좀 있나요 혹시? 최근에 거래된 게 다 성수동이라서 네네네. 예, 또 다른 물건 말씀드리면 네. 성수동 2가 네. 316에 21번지거든요. 네. 토지 면적이 39.6평이에요. 그렇죠. 네, 연면적이 41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5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평당 3억 1천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는 그냥 3억 넘는 게 당연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 1년 전만 해도 2억 5천 이게 되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올라갔는데 단순히 평당가로 보면 2억 5천에서 3억 이 차일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네. 올라간 거죠. 1년 만에 네. 대단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성수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네. 현금 여력이 참 많으신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승계 조건이었죠. 명도가 안 됐죠. 네. 그럼 대출도 많이 안 나왔을 텐데. 네, 거의 뭐 되게 신기합니다, 진짜. 대략적으로 125억이를 라고 치면 우리 한번 계산해보면은 90억에 100억 사이 대출을 받았을 거 예상하고 그럼 한 100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은 4% 잡으면은 1년에 4억 4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쵸 한 3,500 정도의 이자율이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 대략적으로 네. 네. 그러면은 한 달 이자를 한 2,500씩 더 부담하는 개념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이분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이게 진짜 운영하는 부분 제외하고 한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쵸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뭐 이자가 4천이라고 하면 그 임대료에서 그걸 충당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3천. 그러면 1년에 마이너스 3억 6천인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승세라고 하면 저희가 알기로 이 물건이 작년에 95억 정도 맞아요. 됐었습니다. 그럼 30억이 오른 거죠. 네. 네. 그러면은 30억 오르는 거라고 계산하면 3억 6천 우습죠. 이런 계산이라고 한다면. 땅 가격 상승률로 네, 따졌을 네. 때 말씀드린 네, 네. 거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보셨을 때 가보시면 팝업도 많죠. 팝업이 걸 수 있잖아요. 이 임대료는 팝업 임대료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임대료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또 팝업도 있지만 또 현수막 네. 네. 거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여기가 1층이 임차가 들어와야지 2층 이런 것들은 임차가 빠질 수 있는 거죠. 2, 3층은. 네, 네. 그러면 상부층에다가는 현수막을 이런 것들 제작해가지고 걸 수 있는 입지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수익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네. 그런 것들로 생각했었을 때 땅 상승률, 추가적인 현수막이나 배너 광고로 인한 상승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은 뭐 충분히 매입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좀 과감하신 것 같아요. 명도도 네. 직접 저는- 하실 생각으로 네. 하신
하신 거.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죠. 네. 저는 매도자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요. 작년에 충분히 이 가격에 파실 수 있는 가격도 나왔을 때 손해보는 가격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그걸 딱 버티시고 얼마 차이 더 올리셨죠? 30억. 30억. 1년 만에 결국은 그냥 이분은 그냥 작년에 팔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팔고 30억을 더 이득 본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네. 추가적으로 네. 네. 보너스 개념이 되고 네. 사실은 저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이득이 있는데 그거를 참아내고 이거를 좀만 더 버티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내가 이게 2억에 팔아도 남는 건데 3억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야가 트인 걸 수도 있잖아요. 직접 사셔서 그런가? 근데 결국 이게 판단을 하는 게 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강남만 보더라도 한창 막 신축 부지들 엄청 매각이 됐었잖아요. 그때 일찍 파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늦게 파신 분도 계시고 최대한 버틸려고 하다가 결국은 상승장이 꺾이면서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파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또 네. 여기는 버틸 수 있다는 게 네. 팝업이라는 게 또 있어서 네. 평당 임대료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네. 최근에 본 게 평당 임대료가 40만 원, 연면적 200평 해도 네. 8천? 네, 8천 네. 정도 받으시니까 네. 그거 해도 이제 좀 버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들 수 있는. 연무장길은 지금 뭐 받쳐주니까. 평당 250만 원 얘기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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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매도자 입장에서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옆에 계신 중개인분들이 조금 더 잘 컨설팅을 해줬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실은. 이분은 강심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95억 이 건물 소유주분이 여기 원주민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는 원주민분들끼리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어. 맞아요. 소통이 엄청 잘 된대요. 서로. 네, 서로가. 네. 그래서 그 정보 공유가 너무 잘 되니까 저희보다 훨씬 빠르시겠죠. 누가 얼마에 팔았다더라.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 커오는 것도 같이 보고 이러신 그렇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정보 공유가 엄청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성수동을 자주 가야 돼요. 네. 여기 좀 이제 매각 완료가 되고 자 잔금이 넘어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봐야 드리고 네.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추적 관찰하듯이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업종이 또 들어오고 예를 들면 팝업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떤 배너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고객분들에게 전달해드린다면은 고객분들도 조금 더 이렇구나 이해하고 또 매입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단. 복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물건 또 혹시 이야기하실 거있나요? 제가 네. 요새 좀 진행하던 물건이 있었는데 네네네. 광규 팀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는 말 듣고 기억나서 제가 한 2주 전에 60억대 성수동 건물을 그것도 이제 시세보다 좀 비싼 금액에 이제 가계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또 매수자분들이 경쟁이 붙어서 이게 하루 일주일이 아니라 몇 시간마다 이렇게 금액이 계속 1억씩 2억씩 몇 시간마다 네. 시간별로. 네, 시간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70억대로 됐거든요. 60억이 아니라 70억.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그 정도로 성수를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네. 70억에 사면은 얼마 정도 엑시트를 볼 수 있을까? 그게 또 도로가 좋은 도로도 아니고 주도로가 네, 아니니까. 연무장 이면인 건데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매저분한테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성수동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네. 조금씩 다 오르고 얼마에 팔렸다더라. 계속 올려요. 통화하면은. 결국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주식 투자도 보면은 뭐 거래량을 보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쭉 그 거래량이 증가하듯이 네.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는 결국 성수동이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다만 매수 진행하시면서 어쨌든 컨트롤 잘 해주신 게 너무 꼭지에서 사면은 힘들다라는 시그널을 또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물건 다시 한번 좀 볼 텐데 그 다음 물건은 네. 권영문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물건지는 이제 네. 성수동 1가 16-9번지고 예. 매매가 220억에 매각되고 이번 연도 12월 달에 거래되셨고 토지 면적은 55평, 연면적은 162평입니다. 저는 이 물건에서 이제 조금 놀라웠던 거는 이분 또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보셨어요. 23년도에 97억에 매입하셔서 네. 2년 만에 한 120억 가까이. 그렇죠. 네. 그때 제가 2년 전에 97억도 네. 저희가 비싸서 금액을 깎으려고 했었거든요. 그쵸. 진행을 했을 때. 네. 그렇게 또 사셔서 이분도 저 공동 투자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매도자가
아니요. 지금 97억에 매입. 지금 매입을 하신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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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을 하신 분이 공동으로 사셔서 네. 네, 2년 만에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셨죠.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시고 개인 두 분에서 그럼 두 분이서 어쨌든 1년 한 3개월 만에 거의 120억 차이 보신 거네요. 네. 네. 사실 저희 이 건물 저번에도 가서 보고 왔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아, 눈에 확 띄죠. 메인길 딱 나오는 쪽이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그쪽 지나가는 길 쪽에 네. 딱 보이잖아요. 실은 네. 광고하기 너무 좋은. 네. 광고판으로만 봐도 진짜 제가 집 상부층부터 해가지고 1층까지 그냥 광고. 현수막으로 내려버리고 네. 그냥 해버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광고판으로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지 않았을까 네.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평당 거의 여기도 4억. 3억 4억. 같았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97억, 95억 이렇게 할 때 물건 받던 거였잖아요. 네. 지금. 네.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니 저는 그때도 나름 시장에서 핫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핫한 물건이었어요. 네. 저희가 뭐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렇죠. 그때 저희 회사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답이 한 3명 나왔었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답을 내놓고 있었는데 못했죠. 그게 네. 너무 아쉬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 보고서도 네. 저는 느끼는 바가 뭐냐면 성수동은 확실하게 매수인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도인 우위 시장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네. 건물도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빠르게 매각이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가 이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한 185억 정도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경쟁이 붙었죠. 경쟁이 붙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220억에 클로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성수동금은 지금 다 딜이 붙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네, 여기 안에 근데 명도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뭐 이거 확실한 거는 뭐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체크를 해봐야 네, 되겠죠.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220억 안에 명도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투자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사실은 우리가 97억, 95억 할 때도 이 물건을 좋게 본 이유가 제로변 쪽에 딱 코너에 위치하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물건처럼 보여진다라고 네. 했었는데 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평당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4억이라는 평당가가 이제 찍히고 나서 보니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물건들을 보시면서. 네. 실제로 이 시장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5년 전부터 계속 흐름을 느끼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이 성수동 가격을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맞아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평당 NI 얼마야 얼마에서 얼마 맞추고 얼마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냥 성수동은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오를 거야. 그냥 그 확신 하나 가지고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숫자 뭐 계산하고 이러면은 못 들어갑니다. 성수동 투자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성수동 대단합니다. 어쨌든 지역별로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과 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그냥 신문 기사로 봤을 때 돈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야 이렇게 느끼시지 마시고 매도자가 우위가 되는 지역과 매수자가 우위되는 지역이 다릅니다. 현재는. 그럼 내가 지고 흔들고 싶은 지역은 가서 흔드셔도 돼요. 네. 그런 물건들은 또 내려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네. 많이 내려오죠. 예, 내려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고 돈이 쏠리는 지역들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확실하다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지역이 성수동과 지금 한남동과 압구정 로데오와 네. 뭐 그런 지역들이 네. 되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좀 따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준비할 시간은 그래도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성수동 이야기를 좀 저희가 반복적으로 좀 드리고 있으면서 금리 이야기 네. 그리고 좀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이 어떤 건물들을 지금 매입했고 성수동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봤는데 오늘 이제 처음 해보신 우리 권영문 팀장님 어떠셨나요? 너무 처음에 긴장을 해서 네. 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유능하신 이사님과 팀장님이랑 같이 해서 너무 즐겁게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도 또 초대해서 네. 또 앞으로 뭐 매도되는 물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네. 또 거래 사례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빌딩 만상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